한때 돈 먹는 하마라고 불리면서 월가의 골칫거리였던 사업이 있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만약 그 사업이 이제 이 거대 기업의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단순한 소셜미디어 기업을 넘어서 AI와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기업, 바로 메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가가 한 663달러 근처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지금이 과연 기회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주가 조정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진짜 목표는 그 단기적인 우려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과연 메타가 이 현금 제국, 그러니까 기존은 소셜미디어 사업을 발판 삼아서 AI와 AR이라는 신대륙으로 성공적으로 건너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불확실한 꿈에 돈만 태우고 있는 건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여정의 출발점, 바로 이 기존 제국의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도대체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메타의 이 비즈니스 해자, 그 본질이 대체 뭔가요? 핵심은 역시 네트워크 효과예요. 네트워크 효과요? 네. 이건 그냥 사용자가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용자가 또 다른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뭐랄까? 일종의 중력 같은 거죠. 중력이요.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같은 이 패밀리 앱을 매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35억 4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죠. 와, 그건 뭐 감도 잘 안 오는 숫자네요. 이건 사실상 지구상의 디지털 국가를 하나 세운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경쟁사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불가능하겠네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벽이고요. 이 성벽은 데이터라는 두 번째 성벽을 더 높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데이터. 네, 그 35억 명이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의 타겟 광고 엔진을 돌리는 연료가 되는 거거든요. 2025년에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23% 이상을 메타가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하긴 마케터 10명 중 8명 이상이 페이스북 광고로 쓴다는 자료를 본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앱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료를 보니까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80% 이상이 페이스북도 같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너지가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 가장 강력한 사례가 있을까요? 물론이죠. 클릭 투 워치앱 광고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거요? 2025년 3분기에만 전년 대비 60%나 급증했어요. 60%요? 네. 근데 이건 단순히 광고 기능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메타가 자신의 플랫폼들을 용접해서 하나의 거대한 슈퍼몰로 만들고 있다는 신호죠. 슈퍼몰이라니,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발견해요. 광고를 클릭하면 바로 워치앱으로 판매자와 대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거기서 결제까지 끝납니다. 고객이 메타라는 세상 밖으로 나갈 모든 출구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제품 발견부터 구매, 그리고 고객 서비스까지 전부 다요? 네, 모든 과정이 메타 안에서 끝나죠. 사용자 수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이런 락인 효과, 즉 가두리 효과예요. 알겠습니다. 사용자와 데이터로 쌓은 성벽,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만드는 슈퍼몰 전략. 제국이 정말 튼튼하긴 하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웅장한 제국이라도 재정이 흔들리면 무너질 수 있죠. 그럼 이제 장부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최신 실적 발표를 통해 본 메타의 재무 상태. 금고는 과연 사용자 수만큼 가득 차 있을까요? 하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고는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나 늘어난 52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시장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었죠. 26% 성장이라 대단하네요. 근데 더 인상적인 건 광고 노출수랑 광고 단가가 각각 14%, 10%씩 같이 올랐다는 점이에요. 보통 둘 중 하나만 오르기 마련인데 양과 질을 모두 잡은 거죠. 그런데 제가 본 헤드라인은 순이익 83% 폭락 같은 좀 자극적인 것들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겁먹은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건 일종의 회계적인 착시라고요? 맞아요. 회계보고서를 처음 보는 분이라면 충분히 놀랄 만한 숫자죠. 하지만 이건 약 16억 달러에 달하는 일회성, 비현금성 세금 비용 때문이에요.
비현금성 비용이요? 네, 쉽게 말해 실제로 현금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처리된 비용이라는 거죠. 아하. 진짜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40%에 달합니다. 100원을 팔아서 40원을 남긴다는 뜻이니 사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알 수 있죠. 회계적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회계적 숫자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잖아요. 바로 비용이죠. 네, 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용, 특히 미래를 위한 투자, 즉 자본 지출, 캐펙스가 어마어마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이 메타의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2025년 연간 자본 지출 전망을 무려 720억 달러로 올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영진이 2026년 비용 증가는 2025년보다 상당히 더 가파를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죠. 와, 선전포고네요, 거의. 이건 AI 인프라에 말 그대로 돈을 쏟아붓겠다는 선전포고예요. 그리고 그 쏟아붓는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리얼리티 랩스, 즉 돈 먹는 하마로 불리던 메타버스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손실만 600억 달러가 넘는다니 투자자 입장에선 속이 탈만도 하겠어요. 그 우려는 합리적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요? 리얼리티 랩스의 3분기 매출이 74%나 성장했다는 점도 봐야 해요. 물론 아직 전체 매출에 비하면 아주 작죠. 네, 비중은 작죠. 하지만 이건 마치 깊은 바다에 던져놓은 작은 탐사선이 여기에 뭔가 엄청난 게 있다고 보내오는 첫 신호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신호라.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대체 어떤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걸까요? 향후 1년에서 5년을 내다보는 메타의 장기 전망, 그들이 항해하는 두 개의 신대륙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 신대륙은 생성형 AI의 상업화입니다. AI의 상업화. 네, 지금까지 메타는 오픈소스 AI 모델인 라마를 무료로 풀면서 개발자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일종의 땅고르기 작업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땅 위에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라는 코드명의 상업용 폐쇄형 AI 모델을 2026년 봄에 출시할 예정이에요. 잠깐만요. 이걸 완전 180도 방향전환 아닌가요? 라마로 자기들 기술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수많은 개발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아보카도로 벽을 세우고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좀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그동안 도와줬던 개발자들이 배신감을 느끼진 않을까요?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하지만 메타의 큰 그림은 좀 달라요. 라마는 계속해서 개발자들을 위한 놀이터로 남겨두고 아보카도는 오픈AI의 GPT나 구글의 제미나이처럼 기업 시장을 직접 공략하는 전문가용 도구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죠. 아, 투트랙. 네, 이건 광고 효율을 높이는 간접적인 수익화에서 벗어나서 AI 기술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버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그 막대한 AI 투자금을 직접 회수할 길을 여는 거죠. 알겠습니다. 투트랙 전략이군요. 그럼 두 번째 신대륙은 뭔가요?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던 이야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던데요. 바로 스마트 글래스의 대중화입니다. 스마트 글래스. 2026년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의 티핑 포인트, 즉 대중화가 폭발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예측했어요. 벌써요? 이미 그 조짐이 보이고 있죠.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의 파트너사는 2026년 말까지 연간 1,000만 대 생산 체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와, 근데 구글이나 스냅 같은 경쟁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메타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메타가 수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해요. 특히 그들의 3단계 로드맵이 아주 명확하죠. 3단계 로드맵이요? 네. 1단계는 지금처럼 음성으로 사진 찍고 음악 듣는 핸즈프리 단계. 2단계는 AI가 실시간으로 내가 보는 것을 분석해서 정보를 주는 AI 경험 단계.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바로 현실 세계 위에 디지털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디지털 오버레이 단계입니다. 디지털 오버레이. 솔직히 그 단계는 상상하면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흥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무섭기도 해요. 하하, 그렇죠. 디지털 정보로부터 절대 로그오프할 수 없는 세상이라니. 뭐 15년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겠지만요. 정확합니다. 모든 혁신은 기대와 우려를 동반하죠. 중요한 건 메타가 그 미래로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아, 그렇죠. 릴스는 이제 인스타그램 전체 사용 시간의 절반을 차지하고 스레드는 월 사용자가 3억 5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2026년까지 11억 3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을 만들어낼 거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정말 빈틈이 없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두 종합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존 제국, 그 제국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 그리고 그 현금을 쏟아부어 개척하고 있는 두 개의 신대륙. 네.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투자자인 여러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메타의 주가는 매력적인 걸까요? 밸류에이션부터 보죠. 현재 주가 양 663달러를 기준으로 앞으로 12개월의 예상 실적을 반영한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포워드 PER이 약 22배 수준입니다. 22배? 네. 이 정도면 메타의 시장 지배력과 미래 성장성을 생각할 때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는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봐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매수 의견입니다. 메타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60명이 매수 의견을 냈고요. 매도 의견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네. 목표 주가의 중간값은 850달러 정도인데 이건 현재 주가보다 약 28%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의미죠. 가장 높게는 1117달러를 부른 곳도 있고요. 와,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의 주가 조정이 기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은 지금 단기적인 비용 증가, 즉 캐펙스라는 나무만 보고 있어요. 나무만 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인 우리는 그 동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즉 AI와 AR이라는 거대한 숲을 봐야 해요. 시장이 단기적인 공포의 주식을 팔 때가 오히려 미래의 잠재력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논의의 핵심을 담아서 투자 논리를 한 문장으로 전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광고라는 현금 인출기, ATM을 소유한 기업이 그 돈으로 미래를 지배할 두 개의 핵심 기술 플랫폼, 즉 생성형 AI와 증강현실, AR의 선두주자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바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 와, 이것이 지금 메타에 투자해야 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는 메타라는 기업을 깊이 파헤쳐보면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봤어요. 메타는 과연 기존 제국의 돈으로 신대륙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있는가? 네, 그 답은 그렇다에 매우 가까워 보이네요. 맞아요. 메타는 더 이상 여러분이 알던 그 페이스북이 아닙니다. 우리는 10년 뒤 스마트폰을 대체할지도 모를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의 탄생을 바로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 오늘 여러분이 친구의 소식을 보기 위해 스크롤하는 그 인스타그램이 미래에는 세상을 보는 창 그 자체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가장 중심에 메타가 서 있습니다.